이은혜님은 회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시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감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은 꽤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고객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규정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어떻게든 그 순간에 제 감정을 다스리면서 잘 대처하려고 해요. 이은혜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감정과 경험은 감정노동이라는 분야에 속하거나 최소한 감정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혜님의 감정노동 수준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정노동 수준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이은혜님께서는 특히 감정 부조화 영역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님께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특히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시거나 마음이 상하시는 순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나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제가 맡은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고객이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 날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정말 속상해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담배를 더 자주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날에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잠도 잘 안 오고 담배를 더 자주 피우게 되는군요. 금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면 흡연 욕구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 금연하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금연을 시작한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인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담배를 피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은혜님께서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끼시는군요. 흡연이 이은혜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담배는 제 친구 같은 존재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은혜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왜 담배를 피우게 되는지, 그리고 담배와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때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느낌이 드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저 그 순간의 만족감이나 문제 상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흡연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니코틴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흡연자들은 종종 담배를 피우기 전 혈액 내 니코틴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금단 증상인 불쾌감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스트레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출근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뭔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담배 피울 때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흡연을 하면 흡연자들은 마치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단 증상이 해소된 것일 뿐입니다. 맞아요. 담배를 피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잠시 동안 위로가 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끊기가 쉽지 않아요.
담배가 단순히 습관이라면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되겠지만, 니코틴이라는 중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독성 물질 때문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금단 증상을 느끼지 않기 위해 흡연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담배라는 것이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속 허용해 왔으니 이제는 진짜로 그 나쁜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끊어야겠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다른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은혜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 외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운동, 사회적 모임 등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금연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혜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복식 호흡과 명상을 활용한 자율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함께 시도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심호흡 연습을 하루에 5분씩 가능한 여러 차례 반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은혜 님이 금연을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것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은혜 님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짜증, 화, 우울, 슬픔 같은 감정을 잘 다뤄주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즐기실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취미 활동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등산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등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등산은 신체와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은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금연 초기에는 가장 힘든 시기이므로 이를 잘 버텨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야, 오늘도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힘내자. 은혜야, 오늘도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힘내자. 아, 쑥스럽네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고 익숙해지실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은혜 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은혜 님에게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수정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실제 사건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더니 이에 대해 고객이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나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감정의 강도에 대해서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억울함, 허탈감, 분노, 자괴감이 100점. 일을 그만두고 싶고 그 고객을 쫓아가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90점.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되나? 이런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이것을 합리적인 반응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적으로 그 고객에게 있다. 이게 합리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정서를 다시 표현하고 1점에서 100점까지 그 점수를 재평가해 볼까요? 억울함, 허탈감 50점, 분노, 자괴감 90점, 그만두고 싶은 마음 50점인 것 같아요. 인지행동 수정하기를 통해 이은혜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드시나요? 속 시원한 느낌이에요. 마음이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관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습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이은혜님 주변에는 이미 금연을 성공하고 계시거나 금연을 시도하려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흡연자들이 이은혜님에게 흡연을 권하거나 유혹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장난삼아 권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흡연을 권하시나요? 담배 끊고 재미없게 오래 살면 뭐하냐? 라고 하기도 하고, 담배 끊으면 살찐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그럴 때 이은혜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좀 흔들리기는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심 금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으로 얻는 즐거움과 흡연으로 인해 잃는 것을 비교했을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는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금연 후 살이 찌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충분히 조절 가능한 일이며 금연과 함께 식이 조절을 병행했을 때 오히려 흡연할 때보다 체중이 평균 2kg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금연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은혜님께서는 이미 금연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계시죠? 그런 이은혜님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